먼저 책의 첫 번째 주제는 과거는 과거일 뿐 미련을 두지 말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지나간 시간 속에 갇혀버린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릴 적 혹은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아마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감정일 텐데요. 저자는 이 감정이 때로는 우리를 멍들게 하고 현재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 그 시절의 무조건적인 행복을 떠올리면 문득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하죠. 특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시절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회상이 실제로는 허무한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눈을 몇 번 깜빡이고 나면 산적한 현실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죠. 그렇게 상상 속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건 현실의 무게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결국 우리는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며 나이를 먹어가게 되고 어느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쇼펜하우어도 유년기를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로 회상하며 그 시절의 순수함이 결국 우리를 어른이 되어서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된다고 했죠. 이 부분에서 저자가 들려주는 외국의 한 초등학교 학생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었어요. 그 아이는 여름방학 동안 가족들과 스쿠버 다이빙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처음에 그 그림을 보고 가족들이 자살하는 모습으로 오해하게 되죠. 이 에피소드는 우리가 어린 시절 얼마나 순수하게 세상을 바라보았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아이들의 세계는 걱정이나 고민 없이 그저 그 순간에 충실한 세계입니다. 이와 같은 유년기의 추억이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를 힘들 때 견디게 해주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저자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과거의 시절이 아무리 아름다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설령 우리가 그때 살던 집을 찾아가고 그 시절의 친구들을 다시 만난다 해도 그때의 느낌을 온전히 재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첫사랑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 그 첫사랑을 다시 만나도 그때의 설렘이나 감정이 그대로 살아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저는 깊이 공감하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회귀하고 싶은 과거에 대한 감정이 결국은 허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현재를 낭비하는 것은 결국 미래의 또 다른 후회를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현재를 충실히 살 것을 강하게 권장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결국은 나중에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될 테니까요. 이어서 책은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또 다른 함정, 바로 걱정에 대해 다룹니다. 걱정이라는 감정, 누구나 한 번쯤은 그것에 사로잡혀 밤잠을 설치거나 하루를 망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책에서는 과테말라의 걱정 인형 이야기를 예로 들어 걱정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걱정 인형은 당신의 걱정을 대신 가져가 준다는 민속적인 상징이죠. 아이들은 이 인형에게 자신의 걱정을 이야기하며 그 걱정이 사라지길 기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걱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죠. 티베트 속담에는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공감되는 말이죠. 우리는 종종 걱정이 걱정을 낳고 그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낳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과정을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빌려 설명합니다. 걱정은 단지 우리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허상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걱정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불필요한 상상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무의미한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는 걸까요? 책에서 저자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걱정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지 강조합니다. 밤이 되면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지고 그 틈을 타서 걱정은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걱정이 점점 커져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우리를 압도하는 경험을 하곤 하죠. 그런 걱정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재생되면서 우리는 밤잠을 설치고 다음날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곤함이 다시 또 다른 걱정을 낳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우리의 걱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고 권유합니다. 걱정이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생각들이 지속되면 우리의 삶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지어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걱정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걱정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책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걱정이라는 감정에서 조금씩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걱정이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너지를 현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실행하라는 저자의 말이 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걱정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지만 실행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저자는 걱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해석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걱정을 해석하거나 판단하려 들 때 그 걱정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작은 행동이나 말을 과하게 해석하면 그로 인해 불필요한 걱정과 오해가 생겨나죠. 이는 결국 우리를 더 깊은 불안과 스트레스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연습을 한다면 걱정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과거와 걱정에 대한 조언을 넘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죠. 결국 어차피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책은 우리가 인생의 작은 함정들에서 벗어나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감정적인 덫을 피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것이죠.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도 아마 과거의 미련에서 벗어나고 걱정의 무게를 덜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서도 조금이나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